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로 한번 가볼까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를 축소해서 접근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0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100명이 이렇게 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별을 좀 해봅시다. 남학생이 60명이 되고 여학생이 40명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중에서 수학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결정해 볼까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남학생에는 뭐 한 30명쯤 있다고 해보고요. 여학생 중에서는 뭐 25명 정도가 수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는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수학을 좋아한다는 것은 뭐 성적도 많이 나오면 좋은데 뭐 그렇지만은 않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전체 학생 중에서 남학생을 택한다. 전체 학생 중에 한 명을 택했을 때 그 택한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뭐 100분의 6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 중에서 여학생 한 명을 택한다 라면 아마 전체가 100명이다 보니까 100분의 40으로 처리하는 것이 뭐 당연합니다. 수학적 확률로 처리하면 되죠. 자, 근데 남학생 중에 한 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을 택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남학생이 전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60이 되는 거고요. 수학을 좋아할 학생은 남학생 중에서만 바라봐야 하다 보니까 30이 됩니다. 60분의 30. 근데 조건부 확률은 독특하게도 이 안쪽에 있는 개념을 잘 보십시오.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을 택했는데 그게 남자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전체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5분의 30. 자, 이렇게 처리되는 이 상황을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조건부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조건부 확률은 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잘 보시면 30과 25가 더한 것, 30 플러스 25가 더해진 것이 전체가 되고 그 중에 30이 위에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PA바 B라고도 표현합니다. 뜻은 B가 발생되었다라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식을 PA바 B다라고 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를 표현해 보면 집합 A가 여기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전체는 B가 일어난 경우가 전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를 여기로 보는 겁니다. 전체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A 부분이다 보니까 얘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1번 영역이라고 하고 얘를 2번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PA 바 B는 1번 영역의 개수 또는 넓이다라고 보셔도 되죠. 1 플러스 2분의 1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1 플러스 2가 B가 되고요. 그리고 1번은 PA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PA와 B가 PB분의 PA B로 표현된다는 것을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 1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A 교집합 B라는 거 알 수 있죠? 확률로 표현한다 그러면 PA B가 되겠고요. 2번은 뭘 의미합니까? A의 밖에 있으면서 B인 것들이다 보니까 A의 여집합, 교집합 B로 표현됩니다. 자, 이것을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고 이어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산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우산이 3분의 1의 확률로 우산을 분실합니다. 우산 분실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번에 한 번꼴로 우산을 잃어버리고 오는 거죠. 어디선가. 자,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갔다가 다시 학원을 가게 되고 학원에서 다시 독서실로 갑니다. 비 오는 날이겠죠. 그리고 다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우산이 없어진 겁니다.
자,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집에서 다시 돌아온 상황을 보니 우산이 없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조건부 확률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집을 출발해서 학교로 갔을 때 학교에서 우산을 분실을 할 확률은 3분의 1임을 알 수 있죠. 학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는 장소를 이동하는 순간 학교에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다 보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3분의 1로 잃어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독서실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그 과거 두 공간에선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에 독서실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3분의 1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1번, 이를 2번, 얘를 3번이다 라고 했을 때 학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은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 분의 2번의 형태로 계산되는 것을 우리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293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가 0.4이고 PB가 0.5 그리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 A바 B의 값을 구하라.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P, B분의 P, A 교 B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B라는 것은 0.5니까 이것은 0.5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A 교 B의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잠깐 볼까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는 것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것의 확률이 0.2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0.2란 얘기는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 A 합집합 B, 즉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0.8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0.8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포함 배제의 원리였죠. 자, 이 원리에 의해서 0.4라고 했습니다. PB가 0.5라고 했네요. 그럼 이것은 0.1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 교 B의 확률은 0.1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 값은 5분의 1임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표로 주어져 있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1 플러스 2분의 1을 기억을 하십시오. 어느 학급에서 지역 마라톤 대회의 참가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오른쪽 표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고 참가 그리고 불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일 때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이 전체가 되는 거죠.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참가이다 보니까 1 플러스 2분의 1, 즉 7 플러스 12분의 7로 계산되는 것을 조건부 확률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분의 7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곱셈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처리하시면 돼요. 전체 회원이 25명, 여자 회원이 11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사전답사를 갈 2명의 회원을 뽑으려고 한다.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뽑을 때라고 되어 있죠. 한 명 뽑고 또 한 명을 뽑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뽑힌 2명이 모두 남자일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남자가 얼마겠습니까? 회원 전체가 25명인데 그 25명에서는 남자 회원이, 여성 회원이 11명이죠. 남자 회원이 14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명을 뽑아라 그랬으면요. 25명 중에서 남학생을 먼저 뽑아야 됩니다. 남자 회원을 뽑아야겠죠. 14로 처리가 될 것이고 또 한 명의 인원을 뽑는데 그 중엔 총 24명이 되는데 그 중에 남자를 이어서 계속해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3을 곱한 요 결과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계산해 보시면 답이 얻어집니다.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흰 바둑돌 3개, 검은 바둑돌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갑을 순서로 바둑돌을 한 개씩 꺼낼 때 을이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을이 검은 바둑돌을 꺼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주머니에서 흰 바둑돌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검은 바둑돌을 X라고 해봅시다. 갑과 을이 동시에 뽑는데 지금 두 번째 뽑은 을이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갑이 꺼낸 바둑돌이 흰색이고 을이 꺼낸 바둑돌이 검은색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갑이 꺼낸 바둑돌이 검정색이고 그러면 을이 꺼낸 바둑돌도 검정색인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7분의 는 전체 7개 중에서 3개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6개 중에서 4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갑이 X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7분의 4가 되고요. 나머지 6개 중에 3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한개 뽑혀 나갔으니까. 그래서 1번인 경우와 2번인 경우를 단순하게 더하기 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으로 이어서 가는 게 낫죠. 이거 조건부 확률로 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셈 정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309번 문제 조건부 확률의 본격적인 문제가 나오죠. A 주머니에서는 크기가 같은 흰 구슬 2개가 있습니다. A 주머니 그려봅시다. 흰 구슬 2개가 들어있고요. 검은 구슬이 4개 들어있는 상황이네요. 둘, 셋, 4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크기가 같은 흰 구슬이 3개 들어있고요. 흰 구슬이 3개가 들어있게 되고 검은 구슬 또한 3개 들어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의로 주머니 1개를 택하여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구슬이 1개 나오고 검은 구슬이 1개 나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A를 택하고 그리고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오는 OX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B를 택한 상황에서 그리고 OX 나오는 경우를 고려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A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OX, 자, 요 A를 택한 상황에서 전체 2개의 공을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C2분의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뽑아라. 그러면 2C1 계속해서 4C1로 처리되는 것이 첫 번째 경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2분의 1 B 주머니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6개 중에 2개를 택하되 3개 중에 1개를 택하고 계속해서 나머지 검정색에서 1개를 택하는 이런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즉 1번인 경우와 2번인 경우가 흰 구슬이 1개, 검은 구슬이 1개 나오는 두 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A 주머니였을 확률, 처음에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1 플러스 2분의 1로 접근하시면 답이 얻어지겠네요. 자, 얘를 계산해 보시면 일단은 뭐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겠죠.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6C는 뭡니까? 6C2, 3, 뭐 15인 걸 알 수 있죠. 15분의 2 곱하기 4, 8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6C2, 15분의 3, 5, 15 맞죠? 3, 3, 9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A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요거 그대로 갖다 위에다 쓰면 되겠죠. 15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과 15분의 1이 지워지게 됩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수 15 지워지고 2분의 1 지워져서 그 결과는 8 플러스 9분의 8로 계산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의 독립성인데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독립의 개념 알고 갑시다. 확인하셔야겠죠. A와 B가 독립이 됩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독립의 개념은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전적인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와 B가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 같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공부한다. 공부하는 것과 비가 오는 것은 독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할 확률을 구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비가 온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를 우리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식이 하나 얻어지게 되는데 PA 바 B는 PB분의 PA 교 B로 표현되죠. 그 결과가 P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A 교집합 B의 확률이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로 처리될 때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고요.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독립의 반대말은 종속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종속이라는 것은 당연히 A 교집합 B의 확률과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 같지 않을 때를 종속이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독립과 종속의 성질 중에 하나는 A와 B가 배반이면 A와 B는 종속이 됩니다. 이런 말은 참이에요. 조심할 것은 A와 B가 배반이긴 하는데 이게 공집합이 아니고 공집합이 아닌 공사건, 즉 공집합이 아닌 두 사건에 대해서 A와 B가 배반이면 종속까지는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독립과 종속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을 써보시는 겁니다. 그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A 교집합 B가 배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공집합이 돼요.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0이지 않습니까? 좌변은 항상 0이 되고요. 우변은 공집합이 아닌 확률이다 보니까 절대로 0 될 리가 없죠. PB 또한 절대로 0 될 리가 없습니다. 그 둘을 곱하면 절대 0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 이 둘은 항상 다르게 되며 종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독립과 종속과 관련지어서 성질이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과도 A와 B 여사건 또한 독립이다. 요거 참인 명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A와 B가 독립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PA 교집합 B 이것이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A와 B 여집합이 독립이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것이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자, A 교 B여는 확률 A 빼기 B를 말하게 되죠. A 빼기 B의 확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A의 넓이에서 A 교집합 B의 넓이를 뺀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죠. 지금 좌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좌변의 모습은 PA 교 B였는데 PA 빼기 B랑 같게 되며 A의 넓이에서 A 교 B 교집합의 넓이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와 B는 독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죠. PA 곱하기 PB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PA로 묶어버리면 1 빼기 PB가 됨을 알 수 있게 되고 1 빼기 PB가 의미하는 것이 곧 B의 여집합의 확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요 경우가 좌변이죠. 우변이 됐기 때문에 둘은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A와 B가 독립이면 여집합들끼리도 둘 중에 하나가 여집합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 독립이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원짜리 동전 1개와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합시다. 이런 상황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자,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자, 10원짜리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앞면이 나오는 경우,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100원짜리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뒷면이 나오는 경우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고 얘를 C, 얘를 D라고 놓는다 그러면 집합 처리 가능하죠. 무슨 말입니까? 10원짜리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라는 것은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100원짜리는 관심 없어요. 따라서 집합 A는 B, D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게 되죠. 그래서 집합 B라는 것은 A, B로 표현 가능합니다. 또한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는 A와 D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 D가 집합 C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죠. 즉 독립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요것의 확률을 각각 구하면 전부 다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PA도, PB도, PC도 2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들끼리 곱했다라는 것은 4분의 1이 되어야 되는데 A와 B가 독립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교집합이 4개 중에 하나인 원소만 표현되면 되겠죠. 자, A와 B가 교집합을 처리했을 때는 B 한 개만이 교사건이다 보니까 A와 B는 독립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PA교 B는 4분의 1이 됩니다. 즉 PA와 PB의 곱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기억은 독립성 확인이 되고요. B와 C 같은 경우도 A로 하나의 원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B 교집합 C 또한 4분의 1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A와 C 볼까요? A와 C 또한 D로 하나의 원소가 있다 보니까 PA 교 C 또한 4분의 1이 되어서 그들도 독립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 모두 독립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9번입니다. 독립인 사건의 확률이에요. A나라와 B나라에 내일 눈이 올 확률이 0.5, 0.4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중 적어도 한 나라에 눈이 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에 눈이 와라. 그럼 A가 눈이 오거나 B가 눈이 오는 경우 고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A나라에 눈이 오거나 B나라에 눈이 올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뭐 둘 다 오는 것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합집합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는 거죠. PA 플러스 PB에다가 P, A교 B를 빼면 되겠습니까? 자, A나라, B나라가 이제 독립으로 보셔야겠죠. 각각 종속이 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더하시면 됩니다. 0.5에다가 0.4를 더하시고 그리고 두 개를 곱한 5, 4, 20, 0.2를 빼는 것이 적어도 한 나라의 눈이 올 확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0.9에서 0.1을 뺀 0.7이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독립시행의 확률이 됩니다. 독립시행 확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공 확률이 P인 성공 확률이 P인 어떤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합니다. n번 독립시행 독립적으로 반복했을 때 정확히 R번 일어날 확률입니다. 얘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고 하고요. 그 확률의 계산 방식은 n번 중에 R번 성공해야 됩니다. 일어날 확률, 성공 확률이 P다 보니까 P를 R번 선택해야 되고 1-P를 n-R번 선택해서 곱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4분의 3 볼링장에 있군요. 어떤 볼링 선수가 4번의 공을 던질 때 그럼 얘를 시행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행 횟수가 4번이다. 그리고 한 번 이상 스트라이크를 쳐라 라는 얘기는 한 번 이상이다 라는 말이요. 그러면 치지 않거나 전체 경우 수에서 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1에서 확률을 빼면 되는데 뭐죠? 모두 실패. 페일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한 번도 성공하지 마라. 전체 1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4번 중에 성공한 횟수가 0번임을 확인할 수 있죠. 4분의 3에 성공할 것을 한 번도 몰았지 말고 모두 다 실패로 보내시면 되겠습니까? 자, 요게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임을 알 수 있고 1 마이너스 이건 뭐 1이다 보니까 별 의미 없고요. 4의 4제곱분의 1 계산하시면 답이 얻어지겠네요. 4의 4제곱은 256인가요? 따라서 256분의 255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답은 5번이겠군요. 자, 독립시행 확률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개념은 확인 전 시간에서 확인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 2번 던지고, 자, 첫 번째 경우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집니다. 두 번째 경우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 3번 동전을 던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동전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를 구하는,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번 나온다, 앞면이 2번 나온다는 얘기는 첫 번째 경우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와 두 번째 경우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 두 가지로 분리해서 접근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경우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계속해서 2번 시행을 했는데 둘 다 앞면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시면 되겠죠? 2번 중에 2번 다 앞면을 성공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아닙니까? 2분의 1의 제곱에 실패는 0번 시키면 되겠죠. 이 경우나 또는 두 번째 경우요. 짝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3번 시행을 합니다. 3번 중에 2번 성공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실패 2분의 1의 1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계산하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다음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죠. 다시 한번 독립시행의 확률 정의해 봅시다. 자, 독립시행 확률 뭐였습니까? 성공 확률이 P인 어떠한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했을 때 정확히 R번 일어날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고 하고 NCR의 P의 R제곱 1 빼기 P의 N-R제곱으로 처리되는 것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고 합니다.